반도체와 미래차 IT, 인류는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 기업에겐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다시 사람이다. 기술력을 갖춘 핵심 인력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는 거죠.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기업은 너무 많잖아요. 이직을 할 때 본인의 현재 연봉에서 곱하기 몇 배 또는 1점 몇 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서 영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개발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재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폭발적인 수요, 한정된 인력을 두고 벌어지는 스카웃 경쟁, 높은 이직률과 해외 유출까지 갈수록 격화되는 글로벌 인재 전쟁의 해법을 찾아봅니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IT 산업, 그만큼 사람이 귀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는 에듀테크 스타트업인데요. 대학생 시절부터 화이트 해커이자 천재 개발자로 이름을 달린 이두희 대표. 그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IT 업계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저희가 코딩 교육을 처음 할 때는 저희가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물론 기존에 컴퓨터 학원들이 있었지만 현대 문화의 코딩 교육은 저희가 처음 리드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코딩 교육 기간이 막 증가를 했어요. 다 이제 돈이 되니까 뛰어들었겠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이두희 대표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비결이 있습니다. 메타공지 실타래가 사실 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자를 적재적소에 저희가 계속 투입을 하고 있었고, 개발력으로 이제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계는 개발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대표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필요한 인력을 직접 확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0년 초반 빼고는 계속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탁 퍼져나가는 타이밍에 어느 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프로그래머가 다 필요했고, 개발자가 필요했고, 근데 뽑으려고 봤더니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더 뽑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워낙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직도 굉장히 잦게 일어나는 쪽이 또 개발자거든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판교입니다. 전국의 IT 개발자들이 이곳을 찾지만 판교는 여전히 인재에 목마릅니다. 다른 지하철역과 달리 판교역에서 눈길을 끄는 건 구인 광고. 특히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특급 개발자는 더욱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위 말하는 잘 하시는 개발자를 원하는데, 그런 개발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대기업과 우리 크래프톤과 또 여러 가지 IT 기업들,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이 찾는 특급 개발자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 마치 운동선수의 기록처럼 코드를 보면 개발자의 실력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코딩을 짜시는 분? 이런 분들이 가장 아마 좋은 역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최고 개발자가 짠 코드와 평범한 개발자의 코드를 구분하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다른 분들에게 잘 전파하고 설득하고 함께 일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까지 잘 할 경우에 이건 정말 S급 인재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역시 중요한 자질. 기업이 선호하는 개발자의 스펙도 살펴봤습니다.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올해 1분기에 이직한 연봉 2억 원 이상의 개발자 10명 가운데 80%는 경력 10년 전후, 나이대는 30대 후반, 모두 IT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그중 절반은 박사학위 취득자였습니다. 모든 기업이 원하지만 특급 개발자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개발자라 하면 정말로 스스로 창의적이고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잘 하시는 개발자를 원하는데, 그런 개발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학에서 100명 정도가 졸업한다고 봤을 때 유수의 IT 기업, 그런 기업에서 원하는 개발자분들은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국내 상위 15개 대학의 IT 관련 전공 졸업생 수는 한 해 3,300여 명.
판교에만 1000여 개의 IT 기업이 있으니 기업당 한 해에 뽑을 수 있는 인력이 3명밖에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욱이 기업이 원하는 자질을 갖춘 졸업생은 20%, 한 해 700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없는 거죠. 뽑은 사람이 또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연봉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연봉을 높여주고 상대편에서 연봉을 또 높이면 또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파격적인 급여에 억대 스톡 옵션과 사이닝 보너스까지. 개발자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회사들은 이직을 할 때 본인의 현재 연봉에서 곱하기 몇 배 또는 1점 몇 배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서 영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가이드라인이 있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일정 이상의 비율을 초과해서도 해당 조직장 또는 본부장이나 아니면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서 필요하면 연봉을 조정해서 줄 수 있는 형태로 대어를 잡기 위해 기업들은 지갑을 점점 더 열어야 합니다. 거기엔 완전 재택근무와 쾌적한 어린이집, 질 높은 간식 등 파격 복지도 포함됩니다. 인재 확보전이 쩐의 전쟁으로 흐르면서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넷마블은 지난 1분기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430억 원, 30% 증가하며 11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인건비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뽑아놔도 금방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 기업은 새로운 인재 수급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근의 기조는 가급적이면 너무 경력직 분들을 채용하는 건 좀 지양하고 정말 신입사원들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신입사원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육성해보자 하는 방법으로 일단 채용의 방식 또는 육성의 방식을 지금 이제 변화시켜보고 있는 중이기는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넥토리얼이라고 해서 신입사원 채용 연계형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일부 기업은 직접 판교에 거점을 만들거나 개발자 대회를 열어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실력자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LG 에이머스에 선발된 인원은 향후 LG AI 해커톤이라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대회의 취지는 이 인원들이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원들은 향후에 LG 계열사 면접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KT는 판교 신사옥을 미래 융합기술 개발은 물론 스타트업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와 LG 등은 기획 개발자 대회 수상자에게 입사 지원 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인재 품귀에 떡잎부터 공을 들이는 것. 인턴십 지원을 하실 때 서류 코테 다 면제하고 바로 인터뷰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재 충전이 절실한 분야는 또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미래차 시장.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말 엔진 개발센터를 폐지한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고 미래차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사건. The result, more time and more space for everyone to do what truly drives them. 핵심은 자율주행과 전동화.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인력난이었습니다. 2030년까지 미래차 부분에서 부족한 인력은 3만 5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력과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은 현재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현대차는 적어도 10,000명의 정보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인력은 한계가 지금 있는 인력은 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패러다임 전환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배터리 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 기계로 아주 자동화되어 있는 반면에 배터리 쪽에서 보면은 사람 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출되는 인력의 한 10배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필요한 배터리 전문가는 2만 5천 명. 특히 석박사급 연구개발 인력은 국내에서만 약 1,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이렇게 서구 쪽, 즉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동양인의 손에 맞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이 이제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것도 상당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인재들이 이제 또 인력들이 외국에 안 나가야만이 우리나라 기술 유출이 안 되거나 안 되기 때문에 인력 유출은 곧 기술 유출. 글로벌 탑 클래스인 국내 배터리 3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 빼가기 문제로 수조 원대 국제소송까지 가는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배터리 시장 원년으로 꼽히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인력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짓고 있는데 2025년이 양산 목표 시점입니다. 못해도 1, 2년 전에는 해야 장비를 해서 시제품도 뽑아보고 셋업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국이 미국을 가게 되면 소재나 장비 업체도 이제 같이 따라가야 될 텐데 그걸 어디서 구하냐. 중견,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암담합니다. 충북 오창에 있는 한 배터리 소재 기업.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규모가 큰 회사인데도 일할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대략 한 7-80% 정도 지금 이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리사이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이제 저희 중장기 사업에서 상당히 이제 매출이나 그런 비중도 상당히 높이 하고 또 해외 진출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과 이런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성큼 다가왔지만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 게다가 최근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K 배터리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스카웃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대 진출하다 보니까 인원들에 대한 부분도 좀 이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영업비밀 보호 관련해서 개인별제 서약서를 친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협력사라든가 관련된 회사에 약간 이제 그걸 통해서 고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인력 빼가기는 연구개발직에서 생산직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와도 개발할 사람이 없고 공장을 지어도 돌릴 사람이 없는 것이 글로벌 1위 K 배터리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으로 만든 초격차 전략. 비교 불가의 기술 우위를 만드는 초격차 전략의 핵심도 사람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인재가 곧 기술이다. 11박 12일 유럽에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보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던진 화두입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최고 수준의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경을 표현한 겁니다. 더욱 치열해진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인력 유출은 중국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으로 이제 반도체 인력 유출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 전략 자산으로 선택하면서 대대적인 기업 유치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4명, 박사를 4명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벌써 외국 갔고 한 명은 잡 오퍼 받고 이제 취업 비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한 명도 이제 그 취업 하여튼 해외에서 굉장히 한국에서 받았던 연봉의 3배, 4배 정도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잠깐 기간을 가지고 중국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여러 건이 좀 있습니다. 글로벌 칩 메이커들이 특급 인재 확보에 목을 매는 것은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거기를 따라가는 팔로우들이 1.5배씩 다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을 주도할 특급 인재. 그러나 국내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석박사 인력은 연간 2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약 5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생산에 직접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직군에서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난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생산의 제조 활동, 검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작업자 직군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력 모집을 했더니만 2년 전에 비해서 약 한 60에서 한 50% 정도의 인력이 감소한.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연구 개발을 돕는 학사급 인력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 수는 650명. 필요한 인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늦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대로면 10년 뒤에 부족한 인력은 3만 명. 이제 기업들은 직접 인재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2006년 삼성과 손잡고 만든 국내 최초의 계약학과입니다. 지난 15년간 졸업생의 86%는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계약학과라는 게 이제 중고등학생한테는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조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업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형과 이곳처럼 기업 입사를 전제로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채용 조건형으로 나뉩니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받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저희 학과의 이제 장점은 약간 2학년 마칠 때쯤 학생들이 이제 입사 절차를 이제 다 마치잖아요. 그래서 그 입사 절차를 좀 미리 마치고 3, 4학년에 이제 실제 현업에 가서 이제 사용할 이제 캐드 툴이나 이제 그런 걸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학과의 경우 이제 15년 지난 15년 평균을 보면 86%가 입사하고요. 이제 14% 정도 이제 다른 진로를 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에 달하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그러나 급증하는 반도체 인력 수요를 채우기는 역부족입니다. 성균관대를 제외하곤 최근 설립돼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졸업생은 불과 70명뿐. 그렇다고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의 총량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은 아까 저희들이 이런 교육 현장에서 인력 양성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의 학생 정원입니다. 다른 학과에도 자기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컴피티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원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현재로선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과의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교내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정원의 선발이 가능한 계약학과를 개설하는 실정. 성대에 지원한 예를 들어 이제 대학원생 지원자 중에 올해 같은 경우 50%밖에 못 뽑았거든요. 정원 문제 때문에. 어렵사리 정원을 늘려도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에 그 설계하는 교수를 300명을 선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1년에 배출된 학생, 설계 관련 전공 학생이 300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써 대만은 교수를 300명을 채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투자를 그 전부터 해왔던 걸 생각하면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좀 많이 늦었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이제 갖춰지려고 하면
일단 교수가 충원이 돼야 되고 관련 연구 과제 등에서도 좀 확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인프라는 결국 돈이 좌우합니다. 지금 대학들의 재정으로는 실력 있는 교수를 마음껏 채용할 수도 없고 엄청난 반도체 실습 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칩 제작비가 한 2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외 등록금과 여러 교육 그리고 설계 툴도 상당히 비싼데 인당 그래서 지금 4억 원 정도 때문에 현행법상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연간 80조 원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당선자와 교원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전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도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자리를 잡으면 인재가 모여들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기업이 인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 수도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따라서 근무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수도권에 대한 거점에 필요한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기흥.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기흥선상을 인재들의 난방 한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래로는 인재들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IT 인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정치적인 이유와 수도권 규제라는 명분으로 기업을 무조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민간 주도를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IT 인재를 붙들기 위해서는 연공 서열에 묶여있는 임금제도 개편도 숙제입니다. 3년에서 5년 차 되는 인력이 이탈이 약 81%입니다. 어느 정도 숙련도를 기르는 그 트레이닝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이거든요. 대부분 이탈을 하더라는 겁니다. 개발자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는 IT 기업과는 달리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조업체들은 개인 성과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떠난 특급 인재들이 판교로 몰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가 있는 임금 구조. 그러니까 현대차 남양주 작년에 보면은 연구직이나 생산직이나 똑같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ICT 쪽은 그게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쪽으로 자꾸 이전을 해나가고.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국내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을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이게 실리콘밸리라는 게 있어서 외국에서 이제 인력들을 또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중국은 또 기본적으로 워낙 그 인재가 인력이 풍부한 그런 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인력도 제한돼 있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인력도 이제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내부에서 인력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미래 산업 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면서 글로벌 인재 전쟁은 이제 국가 대양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라도 기업 차원에서 풀기에는 역부족입니다. IT나 소프트웨어 인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인재 시대에 맞게 초, 중, 고, 그다음에 대학 커리큘럼까지 약간 AI 인재나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커리큘럼들로 좀 많이 보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단계 거쳐오면서 실제로 이제 대학을 이제 할 때 좀 그게 발현이 되고, 그 충분히 이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트랙을 따라가다 보면 IT 인력이나 이런 것들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해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어떤 분야 중에 그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반도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간 반도체를 잘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너무 스타급 인재에만 이제 그런 사람도 몇 명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많은 그런 성실한 인재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인재 양성. 이젠 국가가 나설 차례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기업과 학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인 미래산업 마스터 플랜 마련이 절실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구군을 걸고 뛰어든 미래산업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그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IT 인재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인재에 목마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미래차 등 성장 산업을 둘러싼 반도체 석박사 인력은 연간 220여 명. 인사 담당자들은 이곳 기흥선상을 인재들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면 교수님